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말 승무패 32회차는 K리그 1 4경기, 그리고 K리그 2 2경기, 그리고 J리그 8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31회차는 이변이 속출하면서 1등은 물론 2등도 안 나오는 어려운 회차였죠. 주중에 치러진 경기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3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와 빗셀 고베의 경기죠. 세레소는 어떤 팀인가요? 네, 오사카는 대한민국 골키퍼 김진현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고, 도른트문트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카가와 신지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팀입니다. 시즌 초반 4-3-3을 사용하면서 카가와 신지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외국인 공격수 레오나 크룩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퐁당퐁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4-4-2로 전환하면서 수비에 안정감이 생겼고 외국인 공격진의 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세르토 오사카는 주중 4회 리그 1부 리그에서 속한 팀과 컵대회를 치렀고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직전 나고와 그랜퍼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초반 득점에 성공하면서 먼저 승기를 잡았으나 나고야가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전반전에만 무려 3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키오 감독은 이례적으로 골키퍼를 포함해 3명의 선수를 하프타임에 바꿔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J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빗셀 고베 어떤 팀인가요? 네, 빗셀고베는 현재 J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 공식전 7경기에서 패배가 없으며 전방 압박이 좋고 빠른 공격 전환에서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빗셀고베는 이니스타 선수의 고별전을 치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와의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대부분은 로테이션을 시켜줬거나 아니면 휴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위 팀인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죠. 네, 빗셀고베에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유아 오사쿠 선수, 그리고 한국에서 잘 아는 무토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사쿠 선수는 현재 15경기에서 11골을 기록 중이며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포함해 총 15개의 공격 포인트,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토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공격 포인트 12개로 빗셀고베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세르소 오사카의 패배를 예상해 봅니다. 이전 빗셀고베의 공격진을 칭찬했는데요. 사실 빗셀고베는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0.7골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의 외국인 공격진의 폼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단단한 빗셀고베의 수비를 뚫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전방에 폼이 좋은 공격수들이 빗셀고베의 승리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양면에서 못 뛰어난 빗셀 고베인 만큼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사간도스와 삿포로의 경기죠. 먼저 홈팀 사간도스는 어떤 팀인가요? 네, 사간도스는 이번 시즌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백볼을 기반으로 왼쪽 측면으로의 공격 전개를 주로 하죠. 또한 리그에서 가장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왼쪽 측면에 비해서 오른쪽 측면의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죠. 그리고 제1교포 출신 박이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황석구 선수도 경기에 많이 나서지는 못하지만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리그만 보면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이제는 기세를 타는 모습이죠. 다만 이간 만났던 팀들이 우라우라를 제외하면 모두 상위권 팀들이 없고 경기력적으로 살펴보면 밀렸던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불안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압박 기여를 올리는 팀인 만큼 경기 초반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후반에는 경기 운영에 분명 약점이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네, 다음은 삿포로는 어떤 팀인가요? 네, 삿포로는 현재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이 팀은 공격적으로 리그 최고의 팀이죠.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공을 가져오는 즉시 상대 골문으로 공을 빠르게 배달하는 전략을 사용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특이한 점은 오른쪽 윙백 카네도 타쿠로 선수가 8골로 팀 내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점이 16경기 31실점으로 수비에는 큰 약점이 있는 팀이죠.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윙백의 부재도 있겠네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왼쪽 윙백 스키 다이키 선수가 징계로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올 시즌 부동의 주전으로 3골 1도움을 기록할 만큼 공격적인 기여도가 높았던 선수인 만큼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도 생겼죠. 네, 그렇다면 승부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사간도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주전 윙백 다이키가 빠지기는 했지만 사포로의 공격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축구를 하는 사간도스의 특성상 공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찬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간도스는 경기당 PXG 값이 1.6에 육박할 정도로 높을 만큼 수비가 불안한 팀이기에 이른 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크죠. 삿포로가 부대의 성적 실점만 내주지 않는다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네, 공격력이 앞서는 삿포로, 최근 수비 불안감이 있는 사간도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대전과 광주의 경기죠. 대전은 무승부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대전은 강원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 1무 3패로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레안드로의 환상적인 역습 전개로 두 골을 뽑아냈죠. 대전 특유의 경기 스타일인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마사 그리고 이진현 선수 두 주축 자원들을 아끼면서 주중 경기를 치렀고 이현식 선수도 징계에서 복귀한 만큼 소득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공격력은 최다 득점 3위인 만큼 인정받고 있지만 역시나 수비가 좀 문제겠죠? 네, 대전은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세용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전개도 위협적이지만 다만 수비 라인에서 잔실수가 많이 나오며 실점이 많은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28득점으로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9실점으로 최다 실점 뒤에서 3등입니다.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에 가담한 김인균 선수의 클리어 미스가 실점으로 연결됐죠. 이창근 골키퍼의 엄청난 슈퍼세이브를 펼치며 뒷문을 지키고 있지만 수비 라인의 견고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광주는 다시 상승세를 탔죠. 네, 수원FC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의 고리를 끊어내더니 지난 주말 포항을 상대로 무려 4대2 그리고 어제 주중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3승세입니다. 광주는 완전히 내려선 상대를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원을 상대로는 후반 중반 이후 상대를 몰아붙이며 토마스의 K리그 데뷔골 그리고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리했습니다. 상승세의 광주지만 부상한 벌수가 발생했죠. 네, 골문을 든든히 지켜주던 김경민 골키퍼의 부상과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엄지영 선수가 발목을 다치면서 목발을 짚고 나가게 됐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불안 요소는 확실히 큰 상황입니다. 수원 안병준 선수의 골도 조금 빠른 반응이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었죠. 엄지영 선수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측면 자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전력, 선수단 퀄리티에서는 대전이 앞서고 있지만 대전이 가지고 있는 수비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향한 강주의 강한 압박이 펼쳐진다면 예상치 못한 실점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반면 광주도 골키퍼 포지션에 변수가 있는 만큼 대전의 공세를 무득점으로 막아내기는 벅찰 경기로 보여집니다. 주중 경기에서 미드필더들의 체력적인 안배를 가져갔던 대전이 우세하겠지만 흐름을 탄 강주의 돌격 축구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 라인에 불안 요소가 있는 두 팀인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니가타와 교토상가의 경기죠. 니가타는 일단 어떤 팀인가요? 네, 니가타는 현재 리그 13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점유율이 진심인 팀인데요. 평균 점유율이 리그에서 3위이면서 경기당 패스 숫자는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즐기는 팀이죠. 다만 가져간 점유율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18골 만에 기록했죠. 점유율을 잘 유지했지만 정작 골문 앞에서는 세밀하지 못한 니가타입니다. 현재 7득점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져주고 있는 이토 료타로의 생산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많죠. 네, 최근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상위권인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잡아내며 반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기간 상대했던 팀들이 모두 하위권에 위치했던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들이었기에 더욱 뼈아팠죠. 점유율은 가져와도 결정적 찬스를 잘 만들지 못하고 허무하게 실점하며 패배하는 경기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토상가는 어떤 팀인가요? 교토상가는 리그 15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요.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 주로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에 장신 공격수 패트릭이 해결하거나 떨궈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펼치는 팀입니다. 다만 이 팀은 세밀한 공격 전개와는 거리가 멀고 그만큼 찬스를 만드는 능력도 좋지 못합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세트플레이에 연관되는 실점이 10개나 되면서 세트피스 수비에 아주 큰 문제를 지니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네, 교토는 최근 성적이 매우 끔찍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리그에서 최근 6연패를 기록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간 4득점, 13실점으로 공수 양면으로 큰 문제가 있는 교토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패트릭을 제외하면서 다른 스타일의 공격 전개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득점을 만들어낸 건 패트릭의 어시스트였죠. 이번 경기에선 다시 패트릭이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니가타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교토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반면 니가타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데까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니가타가 소유권을 가지고 여유있게 교토의 수비진에 휘두른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죠. 다만 니가타의 수비진이 크로스 공격의 약점을 보이는 만큼 교토의 패트릭은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여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해봅니다. 네, 완전히 무너진 교토지만 패트릭의 한 방이 있는 만큼 니가타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나고야 후쿠오카의 경기죠. 먼저 나고야는 어떤 팀인가요? 네, 나고야는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로 구사하는 팀입니다. 1위와 3위의 승점 차이는 1점 차이인데요. 득점력은 무려 9골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단 2경기일 뿐 정도로 하위권 팀들을 상대했을 때도 다량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기에서 1점 또는 2점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고 역습을 통한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축구가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카스퍼 주커가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고 시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득점이 적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나고야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7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실점인데요. 리그 내에서 3번째로 실점이 적으나 시즌 초반에 비해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상대적인 약팀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먹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쿠오카는 어떤 팀인가요? 네, 후쿠오카는 현재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리그에서 2번째로 평균 점유율이 낮을 정도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하위권 팀들보다는 준수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매우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다만 득점력이 경기당 1골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강등권 팀들 2팀 바로 위에 위치할 정도이죠.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후쿠오카인데 반등의 기회는 없을까요? 네, 우선 후쿠오카는 반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나고야의 전적에서 3경기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후쿠오카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기대해볼 점은 야마기시 유아 선수의 활약인데요. 최근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득점을 했고 이번 시즌 팀이 반등이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선 후쿠오카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두 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강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경기는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원정에서 약한 후쿠오카인 만큼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육 번 경기, 부천과 천안의 K리그2 경기죠. 부천은 최근 흐름이 아주 좋아요. 네, 맞습니다. 리그 무패팀이었던 김포에게 첫 패배를 안겼고 선두권 경쟁 중인 안양 원정에서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부진한 만큼 최근 안재준, 이정빈과 같이 발이 빠른 국내 공격수들을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천하면 대표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팀인데요.
네, 맞습니다. 닐슨 주니어는 노련한 중앙 수비수를 바탕으로 견고한 백스리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닐슨 주니어의 공격 전개 패스도 굉장히 날카로운 만큼 닐슨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부천의 공세가 굉장히 매섭죠. 몸싸움과 수싸움 모두 능한 중앙 수비수로 부천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은 아직도 1승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 경남에게 2대 3으로 패하면서 7연패에 빠졌는데요. 개막 후 7연패를 당했고 안상과 비긴 후에 다시 또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경남과의 경기에서 조금의 희망은 보였는데요. 후반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선두 경남을 수비적으로 몰아넣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다만 골 결정력과 마지막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죠. 네,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경험 부족인 것 같습니다. 박남열 감독도 리그 무대에서는 이제 프로는 처음이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의 실수도 잦은 편이고 중앙 수비 라인의 침착성도 떨어지고 있죠.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부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팀은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부천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에서 폼이 좋은 송진규, 안재준 선수가 천안과의 경기에서 골맛을 봤던 선수들이죠. 빠르고 슈팅력이 좋은 부천의 공격력을 천안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경기로 보여집니다. 부천의 공격력을 천안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기, 부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충북 청주와 전남의 경기죠. 충북 청주는 신생팀이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환한 뒤 최근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김포를 상대로 예상 외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중앙 미드필더 피터 선수의 경기력이 회복되면서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좋아졌습니다. 조르지 선수도 최근 골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최전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하지만 여전히 실점이 많은 편이네요. 네,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풀백의 오버래핑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며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2실점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김포와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박대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자칫 승점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피터와 홍원진 선수의 수비적인 가담은 좋지만 최종 수비 라인의 수비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남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남은 미드필더에 위치한 발디비아와 플라나가 최근 기량을 앞서서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 기량을 갖춘 외국인 선수들의 호흡이 좋아지며 공격 전개 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다양한 선수들이 배치하고 있지만 하남 선수 외에는 뚜렷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전남도 관건은 수비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4백 형태로 운영하는데 두 명의 센터백이 그리 견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봉진 골키퍼가 나름의 선방으로 버텨내기는 하지만 수비의 실수로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 12라운드 부천 원정에서는 수비와 골키퍼의 모두 미스를 만발하면서 5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실수를 줄여야 할 전남의 수비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충북 청주의 무패를 예상하는데요. 전남의 수비 라인에 약한 고리가 있지만 외국인 미드필더의 공격적인 운영이 앞서고 있죠. 중원 싸움에서 전남이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7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전남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이번 경기에서도 전남의 외국인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청주 조르지 선수의 최근 폼이 좋은 만큼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무승부도 예상해봅니다. 외국인 미드필더들 기량이 앞선 전남, 충북 청주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강원과 전북의 경기죠. 강원은 부진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원은 리그에서 최근 7경기 2무 5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주말 제주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어제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1대2 패하고 말았죠. 상대 역습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며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천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공격이 문제인데요. 17경기를 치르면서 단 10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이정엽도 복귀했지만 뚜렷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난 시즌 좋았던 양현준과 김대원의 활약도 미비합니다. 아직 시즌이 길게 남아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칫 강등의 위협이 있는 강원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네, 반면 전북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북은 김두현 감독된 체제에서 팀 컬러가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공격보다는 우선 수비적인 안정감을 꾀하면서 실점을 줄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죠. 지난 주말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완벽히 성공하면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어제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상대 역습을 잘 차단하면서 1대0 승리를 지켜냈죠. 네, 하지만 여전히 부상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줄 백승호 선수와 측면 수비수 김문환, 그리고 오른쪽 날개 이동준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마노주 선수가 복귀했고 최전방 공격수 조규성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문선민 선수와 송민기 선수의 측면 플레이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골과 도움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전북의 공격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강원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원의 마지막 승리가 지난 10라운드 전북 원정이었습니다. 당시 경기 후반 추가 시간 양현준 선수의 완벽한 역습골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나 이번 경기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전북은 당시 흔들리던 전북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박진섭과 류재문, 투미들의 안정감이 뛰어나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나서는 정우재가 공격은 포기하고 확실히 수비적으로 헌신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의 역습 전개도 확실하게 차단한 전북의 수비력인 만큼 강원을 상대로 무너지는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비력이 안정된 전북인 만큼 강원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가시마와 쇼난의 경기죠. 가시마 엔틀러스는 어떤 팀인가요? 네, 가시마 엔털런스는 이번 시즌 리그 8위를 위치하고 있고 4-4-2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위주로 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을 정도로 탄탄한 팀입니다. 짧은 패스보다는 롱 패스와 크로스 위주로 굉장히 선 굵은 플레이를 주로 하죠. 골키퍼 토모키 선수는 경기당 롱 패스 시도가 14.3회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장 40번 유마로 선수는 키가 182로 큰 키는 아니지만 8득점으로 리그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헤딩 득점 역시 4득점으로 롱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롱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가시마인데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리그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특히 3무를 기록하는 동안 3실점을 기록했고 거의 매 경기에서 실점을 하면서 팀의 장점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골키퍼 토모키 선수의 캐치가 아쉬운 모습인데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최근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경기 동안은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5경기 6득점을 할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음 팀은 쇼난 벨마레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죠? 네, 쇼나는 3-5-2 내지는 3-4-2-1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입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압박을 구사하고 두 번째로 평균 뛴 거리가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플레이 역시 후방에서 만드는 플레이보다는 바로 공을 뺏으면서 역습을 하는 팀인데요. 이런 역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의 슈토 선수입니다. 185의 큰 키의 공격수인데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를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져간 선수입니다. 쇼난의 역습에 중간이 끊기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면 이 선수가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슈팅을 바로 이어버리는 형태입니다. 다만 높은 위치에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만큼 후반이 불안해 실점이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네, 후방에서의 수비가 아쉬운 쇼난인데요.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슈나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좋지 못합니다. 특히 실점이 많은데요. 5경기에서 11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실점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잘 먹히지는 않으면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가시마는 홈에서 나쁘지 않지만 쇼나는 원정에서 단 1승만 거둘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또한 가시마는 내려앉아서 역습을 놀리는 플레이고 쇼나는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인데요. 이러다 보면 쇼난의 뒷공간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쇼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선방률이 84%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쇼난의 송범근 키퍼의 선방을 변수로 가시마의 승, 무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간바 오사카와 FC 도쿄의 경기죠. 간바는 어떤 팀인가요? 네, 간바 오사카는 올 시즌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인데요. 그만큼 수비가 매우 약하죠. 세트피스에서 연관된 실점이 9개나 되고 수비 실책으로 인한 실점도 6개나 될 정도로 수비 부분에서 낙대점인 간바입니다. 다만 공격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18득점으로 득점 자체는 많지 않으나 기회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격 시도 횟수는 리그 3위이고 경기당 XG가 1.2로 나쁘지 않죠. 공격 시도 횟수는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기는 합니다. 네, 최근 연승을 기록하면서 반등에는 성공했어요. 네, 이 연승 전까지는 최하위에 위치했던 간바지만 니가타, 후쿠오카를 잡아내면서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수비력이 약한 간바답게 상대에게 많은 찬스들을 내주긴 했으나 본인들에게 왔던 찬스를 아주 잘 살려내면서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측면 공격수인 후안 알라노가 연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그것이 좀 주요했죠. 네, 그렇다면 FC 도쿄는 어떤 팀인가요? 네, FC 도쿄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뛰던 나가토모 유토가 뛰고 있는 팀으로 외국인 공격수 올리베이라가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이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주로 측면을 통해 공격 전개를 하고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팀입니다. 다만 중앙 공격수인 올리베이라의 키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크로스보다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호하는 도쿄입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해 10골이나 헌납하면서 크로스 수비에는 좀 약점이 있는 팀이죠. 네, 최근 흐름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리그만 보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고베와 요코하마 마레스를 상대로 아쉽게 석패했기에 경기력은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도쿄입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상대보다 많은 슈팅을 시도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공격수 올리바이라의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죠.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간바가 연승 중이기는 하지만 모두 하위권 팀들에게 거둔 신승이었죠. 반면 도쿄는 최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간바가 크로스플레이에 특화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도쿄의 약점도 이번 경기에서는 가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도쿄가 우세할 경기로 예상합니다. 네, 경기력에서 앞선 도쿄인 만큼 간바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서울과 포항의 경기죠. 서울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주말 대구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고 어제 인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펼치는 팀에게 약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인천 원정에서 황의조 선수가 중거리골을 터뜨리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상대 밀집 수비를 벗겨내지 못한 것이 최근 주춤했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주춤했지만 서울 특유의 경기력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은 기성용을 중심으로 한 중원의 운영과 나상호의 파괴력 있는 측면 돌파가 장점인 팀이죠. 특히 왼쪽 풀백 이태석 선수가 오버래핑을 가담하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 플레이도 나옵니다. 다만 서울을 상대로 하는 팀들이 워낙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만큼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할 해법을 필요합니다. 화이팅이 넘치는 박동진 선수의 투입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은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죠. 네, 포항은 주말 강주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화요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박승욱 선수의 결승 헤딩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주의 수비적인 운영에 포항 특유의 속공이 힘을 내지는 못했지만 선발 출전한 장신 공격수 이호재 선수가 확실한 제공권 장악력과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호재, 제카 누가 선발로 나서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 같은 인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포항은 단신 공격수들의 활약도 뛰어나죠. 네, 백성동과 고영준 선수의 활약도 대단하죠. 고영준 선수가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투 플레이로 해결사 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백성동 선수는 골도 잘 넣어주지만 측면을 휘저으면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그리고 패스 플레이로 벌써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도 마크해야 하고 백성동 선수와 그리고 고영준 선수처럼 침투에 능한 선수들도 막아야 하니 포항을 상대하는 팀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숙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서울의 무패를 예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의 침투 플레이에 서울의 수비 라인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 시에 막아야 할 루트가 많아지는 만큼 서울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난 7라운드 맞대결처럼 서울이 수비적으로 내려설 가능성도 큽니다. 포항의 장점이 뚜렷한 만큼 막아내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포항의 침투 플레이가 사전에 차단당하면서 지루한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이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요코하마 FC와 우라와 레즈의 경기죠. 요코하마 FC는 어떤 팀인가요? 네, 요코하마 FC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위치한 팀입니다. 최하위 팀답게 득점, 실점 부분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공격 부분에서 PK 3득점을 제외하면 단 10득점에 불과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 부분에선 크로스 상황에서만 14골을 실점하면서 크로스 수비에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죠. 좋은 점을 찾기 어려운 팀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코하마의 가장 큰 강점은 지난 시즌 2부에서 26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격을 주도한 공격수 오가와 코키의 존재입니다. 코키는 이번 시즌에도 6골을 득점을 하면서 팀 내 득점 1위이기도 하죠. 요코하마의 암울한 빌드업 능력 때문에 제대로 된 찬스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싸워내면서 찬스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키만큼은 J리그 상위권의 공격수로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우라와 레즈는 어떤 팀인가요? 네, 우라와는 이번 시즌 5위를 기록 중입니다. 공격력은 아쉽지만 막강한 수비력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리그 최소 실점 2위로 경기 수보다 실점 수가 더 적죠. 페브로텐과 알렉산더 숄츠로 구성된 막강한 센터백 라인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적극적인 공격 시도 자체는 잘 하지 않는 팀으로 수비수 숄츠가 팀 내 득점 1위일 정도로 확실한 공격 루트는 없는 팀이죠. 네, 개편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난 5월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3승 2무로 흐름이 매우 좋죠. 실점도 이 기간 단 2실점에 불과합니다. 수비력에 있어서는 철벽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수비가 단단한 팀들을 상대로는 득점에 어려움을 겪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 요코하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코키를 제외하면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요코하마입니다. 반면 우라와의 수비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죠. 요코하마가 단 1실점만 해도 바로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요코하마는 수비력에 있어서도 최악의 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우라와 중앙 수비수들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막강한 만큼 승리할 경기로 예상되네요. 네, 전력 차이가 큰 경기인 만큼 요코하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가와사키와 산프레세 히로시마의 경기네요. 먼저 홈팀 가와사키는 어떤 팀인가요? 네, 가와사키는 현재 리그 10위에 위치한 팀입니다. 이 팀은 매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펼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균 점유율 59.7%로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 점유율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 진영에서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점유는 많이 하나 그것을 득점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XG값 기준으로 봤을 때 리그 7위에 위치하고 있고 마지막 득점 찬스에서 확실한 공격 루트만 찾게 된다면 득점력 큰 상승에도 큰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 리그 5경기 3승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홈에서 컵대회 포함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올 시즌 최상위권 나고야와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한 경기를 제외하고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다만 마무리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는 팀인 만큼 수비력이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도 많습니다. 네, 그럼 히로시마는 어떤 팀인가요? 네, 히로시마는 현재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수에서 모두 준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죠. 특히 이 팀은 측면에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많은 찬스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당 7.4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며 리그에서 가장 크로스를 많이 성공시키는 팀이고 경기당 SG값도 리그 1위를 달릴 정도로 찬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네, 기회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득점 기록은 최상위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팀은 결정력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기회를 많이 만드는 팀이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팀이기도 하죠.
그 중심에는 주전 공격수로 주로 출장하고 있는 벤 칼리파의 부진이 있습니다. 벤 칼리파는 올 시즌 14번의 선발 출장해서 단 한 골만 기록 중이죠. 지난 교토와의 경기에서 주로 조커 카드로 쓰였던 장신 공격수 비에이라가 선발로 나섰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 공격수의 변화가 예상되는 히로시마입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공격 찬스를 만드는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팀입니다. 가와사키는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협적인 찬스는 히로시마가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죠. 히로시마가 수비력이 떨어지는 팀도 아니기에 가와사키가 쉽게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히로시마가 우세한 경기입니다만 가와사키가 홈에서 좋은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고 히로시마의 특기인 크로스 수비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수비적인 장점이 있는 두 팀이지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히로시마인 만큼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수원 삼성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무려 4연패를 부진하고 있어요. 네, 주말 수원 더비에 패배한 데 이어서 광주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4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경기 내용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병준은 최근 5경기에서 4골 터뜨리면서 시즌 초반 약점이었던 공격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도무지 수비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광주 원정에서는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어요. 네, 광주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박스안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수비적인 운영을 했고 전반은 이게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광주 선수들이 박스안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중거리 슛에 의존을 했거든요. 다만 후반 중반에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 상대 패스 플레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연달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네, 반면에 인천은 확실한 수비적인 운영을 전환한 후에 승점을 계속 쌓고 있어요. 네, 인천은 올 시즌 준비했던 전술이 먹혀들지 않자 수비적인 운영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난 시즌 극단적인 수비, 무구사의 마무리로 재미를 봤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전방 압박과 빠른 속공, 중원 운영 등 변화를 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수비적인 운영 이후 리그 5경기에서 1승 3무로 패배 없이 순항 중이죠. 네, 최근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김보섭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즌 무구사의 이탈 이후로 공격수로 나서던 김보섭 선수인데요. 원래 최전방 자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자랑하는 선수죠. 지난 주말 대전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어제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제르소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측면 플레이에 강점이 있고 박스 언저리에서 광활한 슈팅력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수원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수원인데요. 인천이 내려선 뒤 제르소, 에르나데스, 은포크와 같은 외국인 선수들을 앞세운 속공을 펼친다면 후반 수원이 버텨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기재 한 방으로 수원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이 버티기 힘들 경기로 예상합니다. 주중 경기를 치르며 광주 원정에서도 후반 체력 저하를 드러냈던 만큼 수원의 패배가 예상되네요. 네, 수비 불안 그리고 체력 저하가 예상되는 수원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32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할게요. 최종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